여러분은 지금 욕실에 서서 3달러, 어쩌면 4달러를 주고 산 비누 한 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비누를 팔기 전에 비누에서 무엇을 빼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 3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200년 넘게 직접 비누를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제조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여러분이 이를 절대 알지 못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아미시 사람들이 나무재, 동물성 지방, 빗물을 이용해 비누를 만드는 정확한 과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상점도, 화학 물질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주방에 있는 달걀 하나를 이용해 비누가 완벽한지 확인하는 5,000년 된 품질 관리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799년 식민지 시대의 농가 기록에 묻혀 있던 이 방법을 발견했으며 현대의 어떤 비누 만들기 가이드에서도 이것이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 내용에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미시 여성이 비누를 만드는 것을 보았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약 12년 전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에 있는 한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밖에 있는 장작불 위에 무소의 솥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 나온 하얀 재가 담긴 양동이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몇 달 동안 아침 식사를 요리하며 모아둔 베이컨 기름이 담긴 병과 헛간 지붕에서 모은 빗물이 담긴 주전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가지 재료 중 3가지는 무료였고 나머지 하나는 말 그대로 매주 버리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오후 만에 가족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비누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갑도 고글도 특별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숟가락, 솥, 그리고 그녀의 공동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일주일 전 식료품점에서 비누 4개 묶음을 사느라 썼던 12달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비누는 진열대에 오르기도 전에 가장 귀중한 성분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시판 비누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비누를 만들 때 지방과 잿물 사이의 화학 반응은 2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비누이고 2번째는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비누를 쓰면 나중에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부드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요 비누 제조업체들은 수십 년 전에 생산 과정에서 이 글리세린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글리세린을 제거하면 비누가 상하지 않은 채로 창고 진열대에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부분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 텐데 그들은 똑같은 글리세린을 프리미엄 보습 로션이라는 라벨이 붙은 별도의 병에 담아 15달러에 여러분에게 다시 팝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2번 팔기 위해 비누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빼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결코 글리세린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누는 한 번에 세정과 보습을 동시에 해줍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업계는 단지 하나의 제품을 2개의 수익 창출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주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비자의 기업의 문서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1837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윌리엄 프록터는 양초를 만들었고 제임스 갬블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자매와 결혼했고 알렉산더 노리스라는 이름의 장인은 2산업 모두 나무재, 잿물, 동물성 지방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아미시 사람들이 사용해 온 것과 동일한 제조법이었습니다. 각 파트너는 3,206달러 47센트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서 성장한 회사는 현재 1,190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비누 및 세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879년 프록터 앤 갬블은 아이보리 비누를 출시했습니다.
아마 99.4% 순수함이라는 슬로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숫자는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측정한 것은 글리세린이 추출된 후 남은 비누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성분을 제거한 것을 순수함의 상징으로 마케팅했으며 아이보리 비누가 물에 뜬다는 그 유명한 주장은 사실 우연한 사고였습니다. 한 공장 노동자가 혼합기를 너무 오래 작동시켜 비누 반죽에 공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고객들이 물에 뜨는 비누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회사는 우연히 마케팅 기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물에 뜨는 것은 품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판매 포인트로 탈바꿈시킨 실수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이 제품 자체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이 비누를 어떻게 팔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2년 프록터 앤 갬블은 미국 최초의 라디오 연속극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퍼들 패밀리, The Puddle Family였고 유일한 목적은 낮에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에게 비누를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걸쳐 끊임없이 연속극을 제작하고 후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결국 무엇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프 오페라 일일 연속극입니다. 소프 오페라라는 용어가 영어에 존재하는 이유는 프록터 앤 갬블이 오로지 비누를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의 한 장르 전체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대 이상이라면 소프 오페라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오락으로 위장한 비누 광고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으며 여러분의 손에 닿기도 전에 가장 귀중한 성분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제품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누 산업은 글리세린을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1906년 프록터 앤 갬블은 최초의 합성 세탁 세제인 타이드마를 출시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비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석유 파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 트리클로산이라는 화학 물질이 등장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원래 1966년 병원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충제로 분류됩니다. 2000년까지 이 물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액체 핸드워시의 75%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 수치가 93%까지 치솟았습니다. 니코틴 패치와 호르몬 치료 크림을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살충제가 매일 쓰는 비누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타임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1972년 BFDA는 소비재에 포함된 트리클로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첫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1974년 FDA는 트리클로산이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첫 공식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비누 산업은 퍼스널 케어 제품 판매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십 년간의 로비로 이에 맞섰습니다. 44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 FDA는 마침내 소비자용 비누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첫 제안부터 금지까지 44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FDA가 마침내 이를 철회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의역하자면 제조업체들이 트리클로산이 장기 사용에 안전하다거나 일반 비누와 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결코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뒷마당에서 만들었던 비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적도 없는 살충제가 44년 동안 여러분의 비누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연구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미국인의 75나포나의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유, 혈장, 양수, 그리고 신생아의 탯줄 혈액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입니다. 피부는 흡수합니다. 이것은 니코틴 패치가 작용하고 호르몬 치료 크림이 작용하며 진통 패치가 작용하게 만드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피부는 그 위에 바르는 것을 흡수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매일 9개에서 15개의 퍼스널 케어 제품을 바르며 아침에 집을 나서기도 전에 100가지가 넘는 고유한 화학 성분에 몸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성분 중 하나는 FDA가 제거하기 위해 44년을 소비한 살충제였습니다.
그 44년의 기간 내내 아미시 사람들은 항균 비누를 단 한 병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잿물 비누는 살충제 없이도 단순한 화학작용을 이용해 수세기 동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야기하는 김에 거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누 거품이 많이 날수록 세정력이 더 좋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풍성한 거품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즉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즉 SLS라는 화학 물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산업용 탈지제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거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세정에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거품을 청결함과 연관짓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를 첨가한 것입니다. 아미시 비누는 거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고 철저하게 세정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미시 비누가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100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광고비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맨 땅에서 시작하거나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 비누를 만들기 위해 농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난로, 장작난로 또는 뒷마당에 화덕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을 굽거나 닭을 굽거나 다진 소고기를 볶는다면 이미 두 번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비가 내린다면 세 번째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말에 여러분의 주방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부터 시작합니다. 히코리, 설탕 단풍나무, 물풀의 나무, 너도밤나무, 칠엽수와 같은 화렵수에서 나온 하얀재가 필요합니다. 미국 중서부나 동부에 살고 계신다면 이런 나무들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참나무도 좋으며 가장 하얀 재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입니다. 소나무는 수지가 너무 많아 약하고 불안정한 잿물을 만들어냅니다. 겨울 동안 재를 모으십시오. 벽난로나 장작 난로를 청소할 때마다 하얀 재를 양동에 담으십시오. 검은 숯 덩어리는 빼십시오. 곱고 가루 같은 하얀 물질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5갤런짜리 양동이가 완벽합니다. 바닥 근처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지피나 마른 풀 한 줌을 필터로 채워 넣고 채로 걸은 하얀 재로 양동이를 채웁니다. 이제 그 위에 빗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물이 재를 통과해 스며들게 하십시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짙은 갈색 액체입니다. 그 액체가 바로 잿물입니다. 일어난 일은 단순하지만 놀랍습니다. 물이 그 재를 통과할 때 나무가 평생 동안 흙에서 끌어올린 칼륨을 용해시킨 것입니다. 물에 용해된 그 칼륨은 수산화칼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잿물입니다. 나무가 수십 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대신해 화학작용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무의 잔해에 물을 통과시켜 그 결과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잿물이 충분히 강한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약하면 비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에게는 pH 측정기나 화학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걀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최소 5,000년 된 것으로 식민지 시대 미국 농가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저는 아직 현대의 어떤 비누 만들기 책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신선한 달걀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잿물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달걀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잿물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액체를 더 많은 재에 다시 통과시키거나 난로 위에서 끓여 농축시켜야 합니다. 달걀이 표면 위로 25센트 동전 크기만 한 점을 보이며 떠오른다면 잿물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달걀이 너무 높이 떠오르면 잿물이 너무 강한 것이므로 물을 조금 더 넣어 희석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수면 위로 달걀이 25센트 동전 크기의 원형으로 보인다면 잿물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1700년대 식민지 개척자들도 정확히 이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 제조업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서화된 품질 관리 방법이며 여러분은 냉장고에 있는 달걀 하나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달걀 방법 이전에는 더 오래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7세기의 비누 제작자들은 닭 깃털을 잿물에 담그곤 했습니다. 깃털이 녹으면 잿물이 충분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더 많은 재에 통과시켰습니다. 효과적이긴 하지만 달걀보다는 실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잿물이 달걀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제 비누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부피 기준으로 정제된 동물성 지방 약 3대 잿물 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즉 녹인 지방 2컵과 잿물 3분의 2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잿물을 지방에 부어야 합니다. 절대 지방을 잿물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소에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무거운 솥을 준비하여 약한 불에 올립니다. 먼저 지방을 녹인 다음 끊임없이 저으면서 잿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저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자리를 비우고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알루미늄 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잿물은 알루미늄과 반응합니다. 솥을 녹이고 수소가스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무소의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에나멜 코팅된 솥만 사용하십시오. 저으면서 가열하다 보면 혼합물이 눈에 띄는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밀랍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알갱이처럼 변합니다. 결국에는 부드러운 으깬 감자처럼 윤기가 나고 걸쭉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때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미시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또 다른 오래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잽 테스트, 잽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비누를 아주 조금 덜어 혀끝에 살짝 대보는 것입니다. 약한 배터리에 혀끝을 댔을 때처럼 약간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비누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혼합물에 아직 반응하지 않은 잿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저으면서 가열하십시오. 그 찌릿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면 비누가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잿물이 화학 반응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비누는 안전하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식히면 연성 비누, 소프트 소프가 됩니다. 이것은 병에 담습니다. 걸쭉한 반죽 같은 질감을 가집니다. 이것이 아미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세탁, 설거지, 일반적인 집안 청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한 병으로 몇 달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고체 비누 바하를 원한다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끓이는 마지막 30분 동안 일반 식탁용 소금 2큰술을 넣고 저어줍니다. 소금이 비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낡은 베이킹팬, 왁스 페이퍼를 깐 신발 상자, 실리콘 머핀 트레이 등 어떤 틀에든 부어줍니다. 2주에서 4주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러면 글리세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진짜 단단한 고체 비누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수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누 시장의 가치만 해도 38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합성 세제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1190억 달러로 치솟습니다. 프록터 앤 캠블과 유니레버, 바트가 이끄는 상위 5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약 6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의존하는 산업의 규모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개인위생용품에 연간 약 200달러를 지출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누에만 연간 약 50달러가 들어갑니다. 나무채와 요리용 지방으로 직접 비누를 만든다면 비용은 0원입니다. 25년 동안 비누에서만 최대 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를 절약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비누 한 개 한 개는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피부에 더 좋을 것입니다. 상업용 제조업체들이 추출해서 다시 파는 글리세린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돈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한 제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비누 만들기 관행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1900년경 펜실베이니아 헤리티지 센터의 사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여성들은 각자 모아둔 요리용 기름통을 이웃집으로 가져와 함께 대량으로 비누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사교적이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루의 공동 작업으로 여러 가족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충분한 비누가 생산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가든 패스 소프, 가든 파스 소프스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미시 주부가 2003년에 전통적인 잿물 비누 레시피로 시작하여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하루 생산량으로 싹은 80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제조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유는 5,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단순한 화학 작용에 있습니다. 나무재로 만든 잿물은 pH인 12에서 13 사이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지질 리피드, 즉 지방의 다른 말인 지질로 이루어진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비누화 과정에서 동물성 지방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화학적 과정을 통해 그 지방막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FDA가 일반 비누와 물이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항균 제품만큼 효과적이라고 결론 지은 이유입니다. 비누 자체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800년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의 그 제조법을 알아낸 이후로 계속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패턴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남성 비누 제작자 길드가 가정에서 직접 비누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목적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생산을 중앙집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누는 평범한 가정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규제되고 제한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길드는 독점권을 가졌고 법을 통해 이를 방어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상업용 비누에 대한 영국의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더치, 펜실베이니아 더치. 공동체는 식민지에서 가장 헌신적인 가정용 비누 제작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사프라트, 막대기로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한다는 등의 미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결국 미신은 버렸지만 그 관행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심리적 규제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누를 만들려면 공장, 브랜드, 그리고 발음조차 할 수 없는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증조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용해 그들의 것보다 더 좋은 비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600년이나 되었습니다. 단지 통제 방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배운 지식은 로마보다 오래되었고 이집트보다 오래되었으며 문자 자체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제국의 멸망과 여러분의 기억에서 이를 지우기 위해 고안된 150년간의 기업 마케팅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후 한나절의 시간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집에 있는 단순한 물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독립성을 되찾고 미래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그들이 숨겨둔 보물에 대한 우리의 다음 조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